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채권 시장에서 좀 이상한 변화가 있으면 항상 우리가 체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 인상을 하고 이제 은행들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거에 따라 금리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금융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거에 따라 또 부작용이 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은행의 유동성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연말 연초 되면 은행의 유동성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지금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오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한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지난 24일 시중은행 자금담당 부서장 회의를 했다고 그래요. 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자,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금금리 인상 등 금융사 간의 금리 경쟁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고 그래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금리 인상을 0.25포인트 했지만은 예금금리를 올리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예금금리. 그래서 지금 그러한 배경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영머니 무브 현상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은행에서 예금금리를 올리면 돈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주식시장, 뭐 채권시장, 위험한 금융권에 있는 돈들은 다 은행으로 가겠죠. 뭐 은행이 5% 이상을 주면 당연히 은행으로 가겠죠. 뭐 7% 위험한 채권을 사느니 은행이 더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현재 뭐 5%에서 6% 사이니까 뭐 6% 이상 준다고 하면 다 은행으로 가겠죠. 자, 그러니까 그걸 금융위원회가 영머니 무브 현상이 일어날 걸 방지하기 위해서 권에서 금리를 인상하지 마라,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났냐면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은행채를 발행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자, 은행채를 발행하지 못하면은 은행들이 자금을 쌓아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은행들이 대출을 해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 비율을 갖고 대출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러려고 하면 대출을 해주려고 하면 은행채를 발행을 해야 돼요. 은행채라는 게 이제 은행의 채권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발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면 은행채는 뭐 안전한 거니까 인기가 있거든요. 채권 시장에서 은행채가 자금을 다 빨아들인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은행채를 발행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오히려 은행에게 기업들에게 자금 대출을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채권 시장에서 채권 발행을 못하니까 기업들이 은행으로 달려가는데 은행들은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대출해줄 수 있는 돈을 은행채로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지금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뭐 대출 등 각종 금융지원, 뭐 채권 안정펀드, 그래서 은행에 또 계속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또 예금을 유치하면 되잖아요. 예금이나 적금을 유치하면 되잖아요. 이게 금리 인상분을 반영해서 금리 인상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니까 은행채 발행도 못하지, 예금 적금도 유치 못하지. 자, 그러니까 은행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은행채 발행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하는 배경에는 이 대표적 우량 채권인 은행채가 채권 발행 시장을 장악하면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인 일반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준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채권 시장에서 채권이 살아나면 상관없겠죠. 그러면 뭐 은행에서 기업들 대출이 줄어드니까 자, 그렇게 되면 상관없는데 뭐 지금 현재 뭐 5% 금리에도 은행으로 달려가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시장이 자금 부족, 자금 흐름의 왜곡이 지금 생기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것의 시발점은 레고랜드 사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은행들에게 기업 대출을 지금 독려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업들이 채권 상환 발행을 못하니까 은행으로만 달려가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은행들은 또 대출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은행들의 고관이 비어가고 있다. 그 고관을 채우기 위해서 은행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은행채 발행도 정부가 자제해달라고 그러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은행이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내년에 부동산 시장에도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죠. 일단 중도금 대출, 집단 대출 형태로 나가잖아요. 그런 집단 대출도 굉장히 돈 가뭄에 시달릴 수 있다라는 거야. 결국은 돈 가뭄에 시달린다는 얘기는 중도금 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야. 심지어는 전세 대출 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전체적으로 지금 은행이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게 문제예요. 자, 연말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채 규모가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은행채라는 것도 채권이니까 상환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갚을 돈도 없다라는 거야. 상환 발행 할 돈도 없다라는 거. 자, 지금처럼 대출만 월 수조 원씩 계속 빠져나가고 당장 다음 달 은행 유동성 비율이 지금 수준보다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라는 거예요. 이제 은행이 비상에 걸린 거예요. 비상에 걸려가지고 이런 게 기사화된 거야. 지금 연말에도 대란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채권 시장에서의 자금 흐름, 그걸 통제하는 금융통화위원회, 거기서 이게 제대로 정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 이런 사례로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시죠. 자금 확보를 얼마나 못하고 있나. 27일 금융권과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5대 은행, 은행채 일별 순발행 실적은 지난달 21일 KB국민은행에 1,400억이 마지막이라는 거야. 한 달 닷새 가까이 5대 은행이 만기가 도래한 은행채를 갖기만 했을 뿐 새로 은행채를 팔아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차환 발행 정도만 하고 은행채를 팔아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기업들 대출은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자금은 안 들어오고 있고 이거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만약 이게 채권 시장도 문제가 있고 은행채 시장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기업들의 그 조달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심각한 상황이다. 새로 발행한 건 국민은행이 1,400억밖에. 심지어 하나은행의 경우는 9월 26일에 1,300억 원 순발행 이후에 두 달째 은행채 순발행 실적이 없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은행채를 발행하지 말아라. 자, 은행이 의존할 수 있는 주요 자금원은 예적금과 이제 은행채죠. 자, 그런데 최근 은행들이 앞다퉈 정기 예금, 예적금 금리를 5% 안팎까지 높인 것도 이제 이런 자금 조달을 위해서 금리를 올린 거예요, 사실은. 이마저도 이제 못하고 있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정부가 예금 적금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고 했으니까. 베이비 스텝 이후에 예금 적금 금리를 자제하라. 왜냐하면 자꾸 모든 돈이 은행으로 다 빨려 들어가고 있다. 뭐 주식시장, 뭐 보험사 돈 다 빨려 들어가고 있다. 무부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자제해달라고 얘기했다. 그것 때문에 은행이 지금 돈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금융위원장이 경고했어요. 김주영 금융위원장은 25일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은 금융시장 안정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업건 내 과당 경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금리를 올리지 말란 얘기예요. 한은이 지난 24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이후에 5대 은행 가운데 단 한 곳도 27일까지 예금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김주영 금융위원장의 경고가 나온 이후로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그냥 금리를 올려서 막 그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예요.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대출금리를 빨리 올리는 반면 예금금리는 천천히 올린다고 지적을 했죠. 예전에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그 수익만, 은행의 뱃속만 차리고 있다라고 금융위원장이 지적을 해서 은행들이 급히 금리를 올렸잖아요. 몇 개월 전에. 자, 그런데 7월부터 월별 예대 금리차 공시까지 도입을 했죠. 그래서 자, 예금 금리 인상을 독려한 것도 정부인데 이제는 금리를 올리지 말라는 거야. 반대로. 자,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얼마나 우왕좌왕, 대응이 너무 근시안적이고 즉흥적이라고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은행의 곳간을 자금을 못 채우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기업들 대출은 계속 늘어나니까 은행에 그 관련된 유동성 관련 지표도 불안한 상태겠죠. 그래서 이제 연말 가면은 유동성 위기도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얼마나 기업 대출이 지금 폭증하고 있냐면 한은에 따르면 10월 말 은행권의 기업 원화 대출 잔액이 1,169조 2천억 원, 한 달 새 13조 7천억 원이 늘었다는 거예요. 많이 늘은 거예요. 채권 시장에서의 채권 유통되는 금액에 비교하면 많이 늘은 거예요. 그 중에서 대기업이 9조 3천억을 가져갔다는 거야. 자, 5대 은행만 봐도 지난달 기업 대출이 9조 7천억 정도. 이달 들어서도 24일까지 증액이 4조 2천억 원 정도. 10월 말 704조 6,707억 원이
708조 9,545억 원에 이르렀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은행에서 기업 대출이 폭증하고 있다.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채워줘야 되는데 못 채우고 있다. 그렇게 되니까 은행들의 유동성 지표, 국제 표준에 맞춰야 되는 유동성 지표가 있는데 그걸 못 맞추고 있다는 거야. 자, 특히 12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채가 꽤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차환 발행을 위한 은행채 발행이 어렵다. 대출이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11월 초중순까지는 거의 100% 수준에 맞췄는데 맞춰야 되는 기준이 뭐냐면 LCR이에요. 이게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최근에 90%대 후반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월 달에는 90%대 중반까지 낮아질 거라는 거예요. 계속 유동성 지표가 안 좋아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부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결국은 이게 원인이 있겠죠, 원인이. 자, 원인이 있는데 문제는 그 한전채라니까. 한전채가 1년에 30조 정도 적자가 나면 한전채를 30조 정도 발행을 하면 그 채권 시장의 돈은 한전채가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뭐 우량한 채권인데 사람들이 뭐 불안한 채권을 사겠어요? 근데 이 해결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해결을. 근데 이거에 대한 해결이 최근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은행권에서는 플랜 B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금 경색이 다시 심해질 경우에 내년 1분기 이후에는 은행 체력, 유동성도 고갈된다. 여러분 지금 자꾸 이게 은행의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 뭐 본격적으로 위험한 건 아니겠지만 이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내년 시장이 급도로 안 좋아진다는 얘기야.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면 더 많은 기업들이 더 많은 자금을 은행에서 빌려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은행은 빌려줄 돈은 없어. 빌려줄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은행채를 발행해야 돼. 은행채를 발행한다는 거는 결국 금리를 올려야 돼. 근데 은행채라는 게 코픽스 기준금리의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코픽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주담보 대출금리가 올라가잖아. 신용 대출금리가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주담보 대출이 8%다. 마통이 8%, 지금은 6%지만 8%, 10% 간다는 얘기가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은행이 자금이 부족하면 은행에서 조달하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조달하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는 신용대출금리, 가계담보대출금리, 전세대출금리 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결국은 상당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이런 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채권 시장의 흐름, 특히 지금 은행 자금의 흐름을 면밀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실제로 최근 주요 시중은행 자금 담당 임원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며 은행채 발행을 허용하든지 LCR 기준 강화를 유예해 주든지 추가 완화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환정 자금 조달 비율 규제 완화 등을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완화를 해달라는 얘기죠. 완화해주면 또 이게 국제적인 신뢰성이 떨어지잖아. 또 그런 문제도 있죠. 뻔히 알고 있는 정부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정부도 대책을 마련 중인 것 같아요. 금융당국은 이 예금 쏠림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인데, 자, 우선 은행 간의 과도한 자금 조달 경쟁을 시장 교란 행위로 보고 엄중 대응한다. 그러니까 이제 은행 간에 이제 예적금 금리를 올려서 과도하게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라는 얘기야.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은행들이 굉장히 자금 시장을 가장 잘 꿰뚫고 있는 곳인데, 자, 여기서 왜 자금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건 내년에는 굉장히 자금 경색이 심해질 수 있다. 그러면 자금을 많이 확보할수록 내년에는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내년에 자금 시장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야. 은행들이 이렇게 자금 조달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건. 그러니까 이거 정부가 제지하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정부도 LCR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그리고 순안정자금 조달 비율을 추가 완화하거나 또는 적격 담보증권에 은행차를 포함시키겠다. 한 3개월 정도만 이해를 해주겠다라는 거, 3개월 정도만 포함시켜주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가장 이제 많이 얘기가 되는 게 은행 간의 은행차를 융통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사모 형식으로 은행 간의 은행채를 발행 확대를 검토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데는 자금을 은행끼리 이제 빌려주는 형태로 사모 형식 발행채로 은행채를 발행해 주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세한 건 우리가 알 필요 없고, 쉽게 얘기해서 은행권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사모 형식 은행채 발행 확대를 검토한다는 것은 은행권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은행 간 은행채 인수를 유인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자, 어쨌든 지금 은행들 문제가 생겼고 유동성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고 가장 그 자금 조달의 핵심 있는 은행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난번보다 채권 시장에서의 문제보다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흐름에 왜곡이 생긴다라는 건 어딘가에서 지금 계속 구멍이 발생하고 돈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고 돈이 마르고 있다. 은행들의 그 자금 조달 금리가 자꾸 올라간다는 것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소비자들의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징후가 보이니까 여러분들 내년에는 대출금리를 더 높게 잡으시고 대비를 하셔야 돼. 지금 자금시장에서 돌아가는 게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